늦은 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에서 한 여성이 어느 남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23살 메리셀라 발라데즈는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남자를 따라가 그의 차에 올라탔고 그 후 메리셀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차에 태우고 간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메리셀라 발라데즈는 달러스에서 시애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던 23살 메리셀라는 연휴 동안 달라스에 있는 오랜 친구인 러울 오티즈의 집에 방문했고 일주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리셀라는 시애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공항 터미널 인터폰에서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Maricela Botelho Valadez, report to the gate for boarding. 결국 그녀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메리셀라 가족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딸을 걱정했으며 딸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메리셀라가 계속 응답을 하지 않자 딸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제발 딸에게 별일이 없기를 바라며 달라스 경찰에 신고합니다. 메리셀라는 재미있고 다정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항상 가족을 위하는 그야말로 부모에게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10월 5일 아침 그녀의 친구 러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메리셀라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러울은 메리셀라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러울과 메리셀라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찢어져서 각자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메리셀라가 자정이 지나서 러울 집에 왔을 때 러울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열쇠가 없었던 메리셀라는 러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한 잔 더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달라스 번화가에 있는 유명한 클럽인 더 핑크 소사이어티로 향했습니다. 클럽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클럽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메리셀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클럽 건물 뒤 넓은 주차장을 향해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메리셀라가 신원미상의 남성과 번화가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메리셀라는 그 남자를 따라 차에 올라탔으며 그들은 그렇게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녀가 자의로 차량에 올라탔는지 아니면 남자가 억지로 그녀를 태웠는지는 너무 멀리 찍혀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차는 2014년형 검은색 아우디 A3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메리셀라는 사람들이 보낸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은행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생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리셀라가 아무 남자나 따라갈 아이가 아니라는 그녀의 어머니 말을 들은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가 납치를 당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많은 CCTV로 검은색 아우디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8분에 아우디가 세븐일레븐에 도착한 영상을 발견합니다. 메리셀라는 남성과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세븐일레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음료수를 골라 카운터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일단 남성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은색 아우디의 번호를 추적해서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인 찰스 척 벨트란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척으로 간단하게 불렀습니다. 31살의 찰스 척 벨트란은 메리셀라를 만난 번화가에 있는 클럽에서 문을 지키는 경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장전되어 있지 않은 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돈을 뺏은 혐의로 유죄를 받고 2년 반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메리셀라의 휴대폰의 GPS를 추적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은 척의 집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메리셀라는 척의 집에 자의로 갔으며 그곳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셀라가 실종된 지 8일이 지난 10월 14일 FBI 소속 달라스 카운티 특수요원이 메리셀라 실종 사건 수사 임무를 맡고 지역 경찰들과 함께 척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계속 두드려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FBI 요원은 척에게 방을 렌트해준 집주인 리사 다익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리사는 척을 못 본 지 한참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에게 척과 무슨 관계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렸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리사는 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할 뿐 더 이상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He is not a suspect. He's just currently a person of interest regarding this case because we know that he was the last person to have been seen with her and to speak with her. And we would just like the person to give us a call, let us know you're not a suspect. We just need some information. This hurts so much. I can't stop thinking about her and ask God to protect her and that nothing bad has happened to her. I pray every day for any news about her. 경찰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척의 집에 가서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중요한 것만 대충 챙겨서 급하게 이사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장 안에는 옷이랑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각종 쓰레기들이 방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는 복도의 한쪽 벽에 기대서 세워져 있었으며 주방은 음식 쓰레기와 각종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조그마한 산타 무에르테 조각상이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타 무에르테는 멕시코계 이주민들 사이에 민간 신앙에서 숭배되는 수호신으로 일종의 저승사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살인이나 밀수와 같은 범죄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신이라는 악마 숭배적 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조각상을 그냥 장식품 중 하나라고 간주했습니다. 피에 뿌리면 형광색을 띄우며 반응하는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찾을 때 사용하는 루미노를 집안 전체에 뿌렸습니다. 손님용 화장실의 문틀에서 그리고 욕조에서 혈액에 대한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척의 침실 창문 바로 아래에는 청소를 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루미놀 검사 결과 역시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카페트에서 채취한 블러드 샘플 테스트 결과 피의 주인은 메리셀라 발라데즈로 나옵니다. 이 집에는 척 벨트란, 리사 다익스, 그리고 리사의 동성 아내인 니나 모라노,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리사는 30년 이상 소송 협상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로 3번의 결혼으로 3자녀를 두었습니다. 리사의 막내 아들인 20살 첼시는 척을 집에 들이려는 리사에 의해 무자비하게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들이 집에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31살 래퍼 지망생인 척 벨트란을 집에 들여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리사는 척에게 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쿠스틱 폼으로 방음한 옷장이 딸린 방을 내주었으며 검은색 아우디 A3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메스 클라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의 뮤직 비디오를 만드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뮤직비디오는 리사 집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리사의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56살 리사는 25살 차이 나는 연하인 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애인처럼 지내면서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리사는 자기를 슈거맘이라고 일컬으며 척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리사는 니나 모라노와 결혼신고를 해서 부부관계를 맺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48세 니나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가 된 후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내고 있던 리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리사를 만나기 위해 뉴욕과 달라스를 오고 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리사와 니나는 결혼신고를 할 때 배우자의 성을 따라하는 대신에 척 벨트란의 성을 따서 부부의 성을 벨트란으로 바꿀 정도로 척을 아끼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리사, 니나 그리고 척은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산타 무에르테를 숭배하고 따르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셀라가 실종된 날인 2020년 10월 5일 관련 인물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리사, 니나, 척 그리고 메리셀라 모두 같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들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리사와 니나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10월 5일 늦은 밤 두 사람은 20분을 운전해서 달라스 남부에 있는 허친스에 갔었습니다. 이 지역은 울창한 숲과 여러 개의 호수가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수사 당국은 수십 명의 전문적인 수색팀을 꾸려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메리셀라의 몸을 찾기 위해 허친스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21년 3월 허친스에 있는 숲이 우거진 곳에서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에 의해 인간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5개월 전 수색대원들이 대대적으로 수색했던 장소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치과 진료 기록을 비교한 결과 유골은 메리셀라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골이 야생동물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마이애미에 숨어 지내고 있던 리사와 니나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던 니나 집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척에게 돈을 계속 붙이고 있었습니다. 텍사스로 송환된 리사와 니나는 각각 책정된 보석금 7억 원을 내고 전자발찌 착용과 가택연금 명령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갔습니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척도 체포되었습니다. 리사와 니나는 2021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석방 조건을 준수하며 집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5일 아침 7시 30분경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허술함을 틈타 니나와 리사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에 가서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FBI는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펼쳤고 리사와 니나가 돈을 인출했던 은행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현금 인출기에 달린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서 그들을 은행까지 데려다준 택시의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리사와 니나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알아내는데 성공했고 결국 캄보디아 해변 마을에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2022년 2월에 텍사스로 송환되었고 이번에는 보석금 없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2023년에 시작된 재판에서 리사와 니나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사당국은 리사와 니나가 메리셀라의 살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척은 검사에게 메리셀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기로 협상을 한 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척은 클럽에 혼자 놀러온 메리셀라에게 말을 걸었고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척의 차에서 육체적 관계를 가진 후 같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메리셀라와 척은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든 리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연하남친 침대에 누워있는 23살 젊은 여자를 발견하고 질투심에 눈이 먼 리사는 메리셀라를 칼로 마구 공격했습니다.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니나는 척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메리셀라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겁에 질린 척은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두 여자친구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메리셀라를 남겨둔 채 말입니다. 정황상 자신이 의심을 받을 게 뻔하다고 생각한 척은 차마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리사 다익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This young lady right here. Sweet, fun-loving Marisol Batella Valadez. It just came down here for a long weekend. Was killed by Lisa Dykes. Her body dumped outside south of Dallas in Wilmer on a country road. 리사 다이크의 변호인단은 리사가 메리셀라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죽일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사와 척과의 관계는 가능성 있고 성실한 젊은 래퍼를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했을 뿐 질투심을 느낄 만한 로맨틱한 감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오래된 미용사인 캐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had got home from work Friday and that she caught Chuck and Nina in bed together. When she was telling me this, she was like, I could just kill her. 리사는 미용실에 머리를 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척과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으며 또한 그에게 심하게 집착해서 다른 여자와 있는 꼴을 보지 못했다고 캐시는 진술했습니다. 척을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리사는 외모에 무척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격적인 컬러로 염색을 하고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또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몸무게 25kg을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살 어린 애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금을 들여 얼굴 리프팅과 배와 허벅지의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타 무에르테 재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보호하는 마법을 부리는 기도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 도주 중이었던 리사와 니나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집을 금매로 내놓았을 때 부동산 리얼터인 제이미가 니나의 집에 방문했었습니다. It was like a life-size, I guess you'd call it a statue of a skeleton, and it was wearing like a robe, and it was holding something like this. There's like a mat on the floor in front of it. And what did they do in front of that? Kneeled.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I was ready to go. 검찰의 핵심 증인인 척 벨트란이 리사에 대한 반대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Screaming, saying, help me, help me. She's like with the knife coming down like this and pushed her hard and her and Marcella like tumble over. She just said that I told you not to bring any more girls over here. Why are you disrespecting us? I do everything for you. And like, Lisa, we have to call 911. She was like, no, like, come with her. She's in my room. You know, it looks like I did something. So, like, you did this shit. Like, I'm gone. You know what I'm saying? I can't deal with this. Like, it was just so much to deal with. And I put my clothes on and grabbed my stuff and left. 다음 날 척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메리셀라의 시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리사는 척이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항상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Charles was a lot more aggressive than what you have been told. He was really bad. 척이 자기만 보면 돈을 달라고 끊임없이 조르고 괴롭혔다고 리사는 말했습니다. No, Chuck was and continued to always be a business interest that went sideways.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사는 척과의 로맨틱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리사는 척의 방에 들어갔을 때 메리셀라는 이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척이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사건 당일 늦은 시간에 메리셀라 시신이 발견된 허친스에 왜 갔는지 리사에게 질문하자 니나가 맡은 중요한 재판 서류를 붙여야 해서 허친스에 있는 페덱스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5분 거리에 페덱스가 있는데 2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에 있는 니나 집에서 사람만한 크기의 해골 조각상에 무엇을 빌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녀는 허벅지 성형수술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운전을 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0월 3일 리사는 척이 클럽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기 위해 아칸소로 4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 공연의 비용은 물론 리사가 지불했으며 공연장에서 그녀가 척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척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 아칸소에 있는 호텔 객실들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스로 돌아왔을 때 척은 뒤풀이를 하러 클럽에 갔다가 메리셀라를 만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리사가 척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자 리사가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은 리사가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으며 척에 대한 그녀의 무서운 집착과 질투가 메리셀라를 죽인 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리사 다익스를 살인과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리사는 증거 조작 혐의로 20년형과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나와 척은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4년 6월 니나는 8년형을 그리고 척은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